네. 아, 네, 어떻게 너무 신성진 사장님 웃겨라.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제를 읽으면서, 네. 너무 이 자제력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어디 갔더라, 잠깐만요. 이 모든 전 챕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집어넣고, 네. 어디 보이지 않네요. 이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 느꼈어요. 저희 이번에 큐앤방 들으면서도 느낀 게 그 아름그룹장님 말 잘하는 약을 먹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재능이시라는 걸 느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정리가 되질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집어넣은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409페이지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자제력이란 단지 사고를 컨트롤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또 해놓은 요게 가장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제 나로부터 통제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고가 결국에는 본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고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이게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게 그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그 부정적인 사고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갖는 순간 결국에는 다 그쪽으로 이제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누구지? 희주 사장님 계속 이제 시크릿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게 정말 희주 사장님이 말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한데 결국에는 이것조차도 다 나의 사고를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나의 자제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쇠를 어쨌든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이제 결국 나의 키워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제가 여기 별을 쳐놨었는데, 결국에 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여기에 진짜 별표를 쳐놨고요. 그 다음에, 예, 죄송해요. 오늘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아서요. 종이를 이렇게 엄청 많이 접어놨는데, 접어놨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거기다 또 첫 번째로 막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를 해갖고, 그리고 이제 417페이지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수준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말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또 이 자제력 중에 제가 요새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많이 자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418페이지에 보면은, 첫 단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서 잘라버리거나, 말할 기회를 뺏는 행위는 대표적인 자제력 부족 현상이라고. 이걸 보고 진짜, 이것도 결국에는 자제력의 범주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말을 자르기도 하지만 또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도 그러면 이 자제력의 범주겠구나. 이렇게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이렇게 또 넣었고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은 또 하나가 이제 자제력이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해서 이 책에서 표현을 해놨는데 보복의 법칙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한 게 남에게 행한 만큼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 사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느 순간 너무 베풀거나 막 이제 이런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이제 그 보복을 법칙으로서 이제 나에게 더 되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유상종의 법칙.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랑 결이 틀린 사람은 담기지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 상해하지 말고, 결국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담기기 때문에, 이건 바꿔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정말로 너무 큰 사람을 닮고 싶으면은 결국엔 내가 큰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보복의 법칙, 그리고 자제력, 그 말을 하는 자제력, 말을 끊는 자제력, 이런 부분들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영숙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또 혹시 비디오 꺼진지를 모르고 계실까 봐 비디오가 지금 꺼져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되시면은 또 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임소연 사장님 먼저 한번 나눠주세요. 음소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397페이지에 보면은 일어나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상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다시 말해, 정말로 중요한 기회들이 종종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현재 당신 옆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왜 자신의 직업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적어도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제가 이 PM을 전달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막 비전을 전달하고 보상을 전달하면 대부분 다 어, 에이, 언니, 그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해보지도 않고?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진짜 가려져서 이제 진짜 못 보는구나. 약간 그렇게 조금 느꼈고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좀 안타깝긴 한데, 어, 또, 기회는 가까이에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어, 그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쪽에 보면 자제력 발휘에 능숙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냉소적인 사람이나 염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들에게서 저 사람의 인생은 너무 어두워라는 소리를 결코 듣지 않는 것. 또 그 두 번째가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기까지 상상력과 열정을 계속 불태울 것.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그 행동으로부터 지배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남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신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의 반론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얻을 것. 여기서 보면 자제력을 발휘하면 이대로 된다라는 걸 제가 될 거라는 걸 느끼고 저는 앞부분밖에 읽지는 못했지만 어, 제 자신이 항상 반성을 해봤잖아요. 여태까지 책을 읽으면서. 근데 여기서는 어, 뭐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자제력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상입니다. 아, 이렇게 끝내신다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제력 많으시죠? 매일 라방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대단하게 또 꾸준하게 잘 하고 계시고,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비슷한 조금 느낌의 내용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좀 느끼신 부분들, 각자 다른 부분들 지금 나눠주고 계신데, 우리 김지혜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음, 일단 자제력, 저는 이제, 저도 임소연 사장님이 자제력은 좀 있으시다고 느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뭐 PM 사업만 놓고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어떤 업무 스타일이나 일을 해올 때, 자제력은 꽤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래도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온 사람 중에 부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요거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PM 사업을 전개를 하는 부분에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와닿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자제력 파트에서는 이 첫 386페이지에 보면은 자제력이라는 거는 열정을 건설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 자제력이 없는 열정은 어느 곳에든 떨어져 생명이나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제력이 없는 열정이 굉장히 이렇게 뒤에도 어떤 소제목에 그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제력 부족으로 인한 재앙. 그러니까 이 자제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정말 재앙 수준의 이 성공과 완전 반대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 자제력이 얼마나 이제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챕터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그 388페이지에도 자제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자질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제 자제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제 좀 와닿았던 부분들은 아까 임소연 사장님도 말씀해주신 397페이지에 이 이제 그 피츠버그의 한 백화점의 그 영업사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년 부인이 이제 물건을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누가 봐도 물건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업사원이 이 세일즈맨이 어쨌든 직원이 이분에게 되게 진심으로 이렇게 대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보면서 이 정말로 그런 중요한 기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가려져서 잘 알아채리지 못하게 오는데 우리가 이제 PM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늘 우리 그 그룹장님들한테도 어떤 강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듣지만 항상 그 매 순간에 계산 없이 어떤 나의 진심을 전달을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기회로 돌아온다라는 게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포인트라는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달성해야 되는 직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숫자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클로징에 막 몰입을 하다 보면 이 그 어떤 나의 진심이 이럴 생각이 막 앞뒤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막 그냥 이 사람 지금 막 당장 오토에 풀 해가지고 막 BA 2개 해가지고 막 2,000포인트, 1,000포인트 막 채우고 막 이걸로 막 몰입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수치기 때문에 도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헤쳐버리고 이 순간을 그냥 모면을 하기 위한 어떤 내가 그걸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가는 파트너를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정을 진심을 다해서 전달을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 읽었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이제 자제력 부족은 일종의 습관. 그러면서 여기 자제력 발휘를 잘하는 사람들은 미움이나 부러움, 질투, 두려움, 복수심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감정에 잘 빠져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평정심 유지를 늘 이제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자제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 PM 사업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전에 업을 할 때는 제가 만약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내가 생각을 하는 상식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아웃. 되게 불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거랑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럼, 그래? 됐어, 아웃.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같았어요. 성격이 불같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까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저는 스스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되게 불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이게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엄청 불같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PM 사업은 정말 나랑 180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없으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그것도 비슷한 거지 100%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나와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이런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들 협상에 굉장히 능통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파트너의 마음도 결국엔 내가 협상을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장 고차원적인 자제력이 필요한 일이구나. 내가 이 PM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를 이제 되게 많이 어떤 팀이 이제 점점 이게 팀원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그동안에 훈련된 자제력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막 버럭 화를 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제가 막 그룹장님한테 막 이렇게 막 진짜 도대체 왜 저러는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냐 그래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스폰서님하고 이제 또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솔직하게 그냥 저를 다 가리지 않고 이제 내보이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파트너분들을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자제를 하면서 어떤 감정에 요동치지 않는 어떤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이제 되게 많은데 음, 잠시만요. 보는 거를 보면 아 여기 이제 자제력이 424페이지에 자제력이 가져다 주는 이익 여기도 아까 이제 신성진 사장님이 그 보복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불과 같은 성격이 있고 뭔가 내 그거에 맞지 않으면 근데 다시 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더 거기에 좀 차가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WMC를 가면서 그 버스의 그 가이드 분이 너무 진짜 별로였어요. 정말. 진짜 귀가 너무 아플 정도로 너무 별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모든 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계속. 그냥 좀 입을 닫았으면 좋겠는 거야, 저 사람이. 근데 저였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모두가 다 같이 간 여행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여행에 그래도 어쨌든 리더로 만약에 끌고 간 사람이었으면 저는 한마디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따졌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이제 저의 성격대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승준 그룹장님이 마지막에 거의 끝날 때쯤 얘기는 했는데 너무 젠틀하게 이걸 너무 누가 봐도 아름답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맨날 우리 김승준 국장님 뭐 저 만나면 오랜만에 보면 막 장난도 많이 치시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늘 하시니까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분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똑같이 사람이니까 진짜 듣기 싫은 건 매한가지니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거를 되게 부드럽게 풀어가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저거는 진짜 연륜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의 일화긴 하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이제 42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나에 대한 당신의 존경, 우정, 도움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당신을 존경하고 배려하면 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다시 볼 사람은 아니겠지만 근데 모든 순간에
어떤 나에게 어떻든 지나가는 인연이든 어쨌든 같이 하는 사람이든 모든 순간에 굉장히 그 자제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게. 화를 내지 못해서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뭐, 어떤 큰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가 다 평화롭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느끼면서, 되게, 너무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페이지를 읽으면서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제력이 나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어떤 그런 세세한 부분에, 인성적인 부분에, 뭐 이렇게 좀 나랑 맞지 않고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한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 좀 그렇게 칼같이 좀 나쁘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되게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훌륭한 인품을 지녀야지만 우리 PM 안에서 담기는 어떤 파트너들도 다 그런 인품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유유상종으로 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셀프 컨트롤을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그거 같은 맥락으로 432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행동을 남에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항상 이게 또 우리 아버지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너가 해라. 이 얘기를 늘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너무 지겹다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자랐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됐던 거죠. 어떤 흉내를 내는 순간은 있었을지언정. 근데 진짜 PM 사업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보면 흉내를 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우리 앞에 챕터에서 있듯이 장기를 바꾸는 수준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PM 사업은. 네트워크는 특히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떤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 내 뜻과 같이 내 생각처럼 안 움직여주고 할 때 그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하는 법을 굉장히 혼자 스스로 또 많이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에게 필요한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주겠지만 또 그럴 만한 이유는 다 누군가에겐 다 있으니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정말 이해를 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마음을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제 자제력 챕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부분들을 정말 사업이랑 항상 연관을 잘 이렇게 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새록새록 김승준 그룹장님, 우리 그때 그 일이 확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때 막, 우리 다 약간 기분이 언짢은데, 다들, 나도 언제 한번 이렇게 약간 이런 수준이었는데 김승준 그룹장님이 정말 우리 가이드님 목 아프시니까 좀 이제 쉬시라는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때 막 했었던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게 잘 마무리됐었던 것 같고, 자제력 너무 이제 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조영숙 사장님 한번 나눠주실게요. 음소거가 돼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이제 임소연 스폰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저도 이제 거기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뭐 따로 뭐 같이 얘기는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는 393쪽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챕터는 어쨌든 간에 자제력이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이 자제력을 발휘한다면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이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뭐 내가 자제력을 발휘했을 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자제력이라고 했고요. 그 일애로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백화점에 그 박앤세일 할 때 아주머니가 막 앞에 이제 사람을 해치고 들어왔을 때 그 이제 판매하는 판매 점원이 되게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아가씨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화가 좀 누그러졌다고 했는데 아마 점원이 같이 판매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또 막 치고 들어오면은 불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쁘게 이제 다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언성을 높여서 잠시만요 아줌마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면에서 판매하는 판매 직원은 자기에게 자제력을 가지고 아가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약간 좀 자신을 자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줌마도 뒤에 가서는 약간 이제 그 자기의 모습이나 화냈던 모습 아니면 좀 흥분했던 격양된 모습을 조금 이렇게 자기가 좀 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 글을 봤을 때, 갑자기, 바뀌었다는 이 글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항상 그보다 더 배로 돌아온다. 이 책에서도 이제 또 어떤 그 글귀를 보면 그런 글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제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자제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그 더 큰 자제력으로 그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장 쪽에 보게 되면은 그 410쪽의 최후의 승자라고 해서 이제 큰 제목으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도 내가 그러니까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서는 제가 이제 훌륭한 세일즈는 412페이지에 보면은 훌륭한 세일즈맨은 논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할 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꼭 공격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항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깐의 여기서 보면은 잠깐 방어적인 입장을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제력을 통해 고객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당신의 할 일이다라고 이제 412쪽의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제력과 기술력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역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제력이 이때도 발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발휘를 함으로써 세일즈맨한테는 약간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일즈라는 단어는 자신의 관심사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사람을 설득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중간쯤에 이렇게 큰 글씨로,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좀 갖게 했던 부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협상 기술은 참을성이 있고 고통스러운 자제력을 연마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아까도 이제 저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정말 나를 연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자제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봐도 이 연마력 자체가 자제를 할 수 있는 이 연마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제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아까 소연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자제를 발휘를 잘하는 사람은 부러움, 질투, 두려움, 복수심 등과 같은 뭐 비생산적인 감정에 잘 빠져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1L을 읽어주신 거잖아요. 자제력을 발휘에 능숙한 사람은 냉소적인 사람이나 염세주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여기에서 자제력을 발휘를 잘하는 사람은 부러움, 질투, 두려움, 복수심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내가 자제가 좀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이 좀 잘 됐을 때 너무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셀프 자제력을 좀 많이 발휘를 했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보면 최후의 승자 셀프 컨트롤이라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자제력을 발휘할 때 훌륭한 세일즈맨 또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당에서는 그걸 느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 중요한 부분들을 또 많이 또 나눠주신 것 같아요. 최후의 승자 셀프 컨트롤 부분 들었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좀 깊이 있게 사업이랑 또 연관해서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영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희주 사장님 나눠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다 못 읽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늘은 듣기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계적도 뭐 도움이 되죠? 다시 네,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자제력 부분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미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들을 정말 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 우리 김 사장님이 초반에 이 자제력의 정의 잘 나눠주셨죠. 열정을 건설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낼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건설적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자제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균형을 맞추어주는 평형 바퀴와 같다라는 건데, 387페이지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나오죠. 결국에는 자제력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제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불행이 자제력 부족으로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많은 불행들이 이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 이런 모든 자제력 부족으로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392페이지. 392페이지 여기서 이제 자제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면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를 좀 들은 거. 391페이지 중간에 자제력 부족은 세일즈맨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뭐 프로스펙터나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듣기 싫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이제 좀 감정적으로 발끈하는 모습으로 뭔가 대변을 한다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백화점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컴플레인을 담당하는 부서에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예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평온하게 이 사람이 미소로 이렇게 그 대응을 했었을 때 화를 냈던 고객들이 본인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히려 더 뭔가 평온하게 스스로 창피함을 느끼고 순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떠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고용한 것에 대한 그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제력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쓸데없는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해야 할 건설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나 자신, 나의 생각, 나의 목표 이런 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좌지우지 될 일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중심을 맞추고 있으면 자제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 그 부분도 이제 잘 나눠주셔서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399페이지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항목.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자제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이 PM 사업에서도 결과를 내고 싶을 때, 뭔가 성과에 집중하는 액션이 있고 성장에 집중하는 액션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고개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책을 읽고 뭔가 이 유튜브 영상을 또 듣고 이런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의 성장에 훨씬 더 집중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당장 누군가를 미팅해서 클로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액션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성과를 집중으로 한 액션을 볼 수 있겠는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결과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꾸준히 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제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실제로 이 기회라는 게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아마도 수백 번의 기회가 당신 곁으로 왔다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부단히 갈고 닦으라라고 나와요. 자신을 부단히 갈고 닦아라. 그 결과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될 때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다. 결국에는 내가 준비되지가 않으면, 내가 나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해 부단히 갈고 닦지 않으면 아무리 기회가 온들 나는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제력을 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또 한 번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두꺼운 글씨로 나오죠. 상상력에 덧붙여 명확한 목표, 자기 확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 등의 요소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런 자제력을 통해서 이 요소들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이해하고 연습하는 과정만이 남았다는 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들이 뭔지는 다 알아도 결국에 이 자제력이 없으면 이게 내 몸에 습으로 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제력이 그만큼 중요한 챕터라고 여기서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바로 나오는 400페이지에 자제력 부족이 그래서 일종의 습관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자제력 발휘를 잘하는 사람들은 미움이나 부러움, 질투, 두려움, 복수심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감정에 잘 빠져들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400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또 반대로 자제력 발휘에 능숙한 사람들이 나오죠. 자제력 발휘에 능숙한 사람들은 냉소적인 사람이나 염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제력 발휘에 능숙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까지 그 상상력과 열정을 계속 불태울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나의 인생, 나의 목표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서 계속적으로 나의 미래를 상상하고 열정을 태우면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을 신경 쓸 시간조차 없어요, 사실은. 내면보에 진짜 집중이 돼 있는 사람은 남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 발휘가 그냥 돼요. 잘 돼요, 아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내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401페이지에도 이제 나오죠. 이 자제력 발휘에 능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의 반론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대가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뭐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누구나 상관없이 굉장히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견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 뭐 가는 길에서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케이스에서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의견의 반론을 제기하는 게 사실은 잘 하고자, 잘 되고자, 함께 잘 되고자 하는 방향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찰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조금 이해하려고 내가 역지사지로 노력하다 보면 이 전 챕터에서도 계속 역지사지 중요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품고 또 갈 수 있는 거고 사실 리더면 리더일수록 저는 또 이런 품는 게 굉장히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그릇을 키운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제력을 계속 내가 길러 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네, 406페이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사람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응징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에너지를 내 앞일을 위하여 투자하고 날 비방한 모든 사람과 내 동기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 보란 듯이 성공을 거두는 것.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당신의 행동이 충분히 건설적이며 마음 또한 평온한 상태라면 당신의 동기를 멈출 이유도, 일일이 설명할 이유도 없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게 초기 사업자 때 굉장히 유혹적인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초기 사업하면서 내가 내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방이나 비판을 들을 일들이 있잖아요. 이 업이 가진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 거절이나 이런 의사를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내가 왜 이 업을 뭐 선택했고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왜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변명하고 응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 에너지 모든 것을 나의 목표에 더 집중을 하면서 내가 보란 듯이 성공을 거두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굉장한 자제력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 말을 표현해야 살겠으니까. 이 화병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저도 종종 파트너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실제적으로 N사 사업 처음에 했었을 때는 진짜 막 친한 친구랑도 막 싸우고 그랬었던 자제력이 굉장히 부족했어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안 보고 막 그랬었던 때도 저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지금 말하면은 깜짝 놀라죠 파트너들이 그런 적이 있으셨냐 이러지만 지금의 나였다면 절대 안 그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의 마음에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자제력조차 없었던 거야. 나의 생각에 자제력조차 없었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이제 약간 자극과 공간 사이의 반응이 굉장히 빠른 타입이었던 거죠. 자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에너지를 사실은 나의 목표에 집중해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자제력이 필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부딪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추후에는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어떠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아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 최후의 승자 셀프 컨트롤 이 부분 또 우리 조영수 사장님이 나눠주셨죠. 최후의 승자 셀프 컨트롤 부분.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셀프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정확하든 부정확하든지 간에 사고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최고로 체계화된 힘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란 존재야말로 최고의 우월성을 가진 사고의 결정체다. 결국에 당신이란 사람 자체가 최고의 우월성을 가진 사고의 결정체라는 거죠. 내가 결국에 나의 생각이 나이고 그게 나의 앞길도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랬을 때 이 자제력의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했을 때는 소비자에게 노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예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의 노를 듣게 되는 이유를 말하면 각자의 자제력 능력이 너무도 부족한 결과 내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하면 저들이 열이면 열 모두 노라고 말할 거야.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자신에게 먼저 최면을 걸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조금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조금 이 상대방이 나의 어떠한 STP를 듣고 사업을 결정하거나 제품을 구매한다는 어떤 확신이 없고 나는 내가 그냥 불안한 그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불안한 마음 상태를 다 들켜버리는 상태. 그게 사실은 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자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제력 능력이 너무 부족한 또 다른 케이스는 내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행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빨리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니즈 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핵심 파악을 하면서 클로징이 탁 해서 끝날 수가 있는 거를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초반부터 너무 상대방 니즈 파악도 덜 된 상태에서 바로 본인만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어,
너무 그 상대방을 질리게 하는 거죠.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없게 하고, 사실은 사람들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뭐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구매 결정이나 어떤 사인업, 뭐 이렇게 내 손을 잡을지 말지 이런 모든 결정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한다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적인 결정은 90% 이상이 감정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뇌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들어주고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감정적으로 나와 가까워지면 이 사람이 클로징할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제력 부족으로 너무 불안한 나머지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초반부터 구매에 대한 막 독일 PM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만 많이 하게 되면은 절대 그 사람이 클로징이 될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조금 더 경청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런 것도 자제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거죠. 412페이지 타인과의 마찰이 없이 협상을 끌어내는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사람들이 지닌 뛰어난 자질이다. 결국에는 뭔가 굉장한 막 마찰이나 기싸움 이런 것들 없이 내가 이 사람의 핵심을 파악하고서 부드럽게 협상을 이끌어내서 상대의 생각을 내가 바꿔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설득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내가 생각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사실 이런 자제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나눴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말을 그래서 조금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습관 이런 것도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나온 부분 이런 부분 이제 나눴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뭔가 좀 여기서는 가난이 이제 예시로 나오잖아요. 조금 내가 가난한 이런 어떠한 상황이 422페이지, 뭐, 가난에 대한 게 나온 게 이제 419페이지에서부터죠. 가난은 성공을 위한 좋은 경험. 그래서 이런 내가 가난한 삶을 살면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게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의 어떠한 남들을 누군가를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무수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험을 쌓는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업이랑 빗대어 봤을 때도 사업에서 초기 사업자 때는 어때요? 내가 가난한 상태잖아요. 팀이 가난한 상태.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기 위해서는 아직은 너무 너무 아직은 약한 상태잖아요, 처음이. 그런 상태로 내가 이거를 팀을 빌딩하기 위해서 또 팀원들을 성장시키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파트너들이 앞으로 겪을 그런 경험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그냥 제대로 된 길을 더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서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되게 참된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한 게. 그래서 내가 그냥 모든 판이 다 짜여져가지고 그냥 들어온 리더가 아니라 내가 모든 걸 경험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나에게 굉장히 좋은 성공의 어떠한 능력치로 쌓여질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자제력 의식 지속적으로 행동하면서 성장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뒤에 이어져서 사실은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이라는 구장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챕터보다 가장 자제력이 필요한 챕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읽으면서도 또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430페이지에 사람이 한 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저는 원래 종교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의 인용문이 나오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어져서 더욱 풍성하게 하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아 가리라. 이런 부분이 이제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자신감의 부재, 증오심, 자제력의 부족과 같은 요소로 가지지 않은 자가 된 사람이라면 앞에 열거한 요소들이 점점 더 불어날 것이다. 그러나 성공, 자긍심, 인내, 끈기, 결단력 등의 요소를 갖춘 사람이라면 이 요소들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의 성공을 믿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정말 자제력 가지고 해 나가는 사람은 이런 나의 어떠한 성공의 모든 법칙에 필요한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냥 성공할 만한 사람 자체가 그냥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커지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열매가 더 탐스럽게 열린다는 그런 어떠한 것들. 그리고 뿌리가 약할수록 정말 뭐 자신감 부재, 자제력 부족, 증오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 이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 동의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인생을 정말 한 1, 2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년, 20년이 지날수록 점점 인생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큰 격차가 벌어지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경제학이 아주 간단하다고 나오죠. 자신의 준 만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에, 내가 이 지구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진짜 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느냐, 내가 주느냐만큼 돌아온다라는 게 정말 과학이고 사실은 이게 그 인생의 법칙이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제력의 법칙 저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